네, 안녕하세요. 사회문제 탐구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울 주제는 사회문제의 과학적 탐구를 위한 태도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제목이 학습 목표와 같습니다. 제목 먼저 적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자, 사회문제의 과학적 탐구를 위한 태도에 관해서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탐구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먼저 사회 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태도로서 첫 번째, 개방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개방적 태도. 자, 개방적 태도라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방하다라는 말의 뜻은 학생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테니까 마음이 열려 있다? 뭐 무슨 뜻이냐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 문제를 연구하면서 어떤 이론에 대해 특정 이론이라고 할게요. 특정 이론을 무조건 신봉하는 거예요. 무조건 신봉하는 것은 개방적 태도가 아닙니다. 무조건 어떤 이론을 배격하는 것 또한 개방적 태도라고 볼 수 없어요. 편향돼 있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개방적 태도라 볼 수 없고요. 자, 또 개방적 태도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모든 주장은 가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이 확실하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주장이 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항상 모든 것을 가설인 형태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칙이 사회 문제로서의 어떤 원칙이 깨어지더라도 그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모든 주장은 가설로서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개방적 태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는 것 또한 개방적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 이런 관점들을 서로 존중해주는 것도 개방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연구를 할 때 자신의 연구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이것도 개방적 태도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내가 연구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비판에 대한 수용하는 자세 또한 개방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개방적 태도에 대한 이해가 뭐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객관적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객관적 태도. 자, 객관적 태도라고 하면 객관적의 반대말이 저희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면 주관적 가치관이나 편견이나 어떤 자신을 둘러싼 이해관계나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면
객관적 태도를 가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게 예를 들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자신이 가진 성에 치우쳐서 생각을 한다던가, 뭐 남성이면 남성 입장에서만, 여성이면 여성 입장에서만 어떤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거,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객관적이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자신이 가진 종교에 너무 치우쳐서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자신이 너무 상류층에 살고 있다고 하면 상류층의 관점에서만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편향된 거죠. 그럼 객관적 태도를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따라서 생각을 한 거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주관적인 가치관, 편견, 이해관계, 선입견 등을 배제한 채로 바라보는 게,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게 객관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특정 관점이나 어떤 특정 가치에 치우치지 않는 게요. 치우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관점은 아까 말했던 뭐 기능론적 관점에 치우치는 것도 객관성을 잃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글자로 정리를 하면 이거는 뭐 중립적 태도, 중립의 입장에서 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 상대주의적 태도라는 것은 이 말 뜻을 먼저 보면 시대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이해하는 것을 말해요. 자, 이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도 선생님이 한번 그 사회 문제의 특징을 설명할 때 했던 말하고 같은 말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대에 따라 이 시대라는 것은 역사적 특수성을 나타낼 수도 있죠. 뭐 과거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할 때에는 그 과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대한 연구를, 조선시대의 어떤 삶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우리는 조선시대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사회적 맥락이라고 하면 사회적 맥락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민족성이라고도 한번 써볼게요. 그 나라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기준을 가지고 뭐 서양 사람 또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연구할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회의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게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성찰적 태도입니다. 자, 성찰적 태도라고는 말을 조금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성적 태도. 자, 반성적 태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자신의 연구를 되돌아보는 것. 자신의 연구를 성찰해보고 반성해보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객관성을 잃었는가, 또 어떤 부분은 내가 너무 상대주의적 태도를 간과하고 연구하진 않았나,
또는 어떤 연구에서 내가 특정 이론을 너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진 않았나. 그죠? 이런 것들을 성찰해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문제를 연구하며 필요한 것들을 가져야 하는 태도들을 모두 반성해 보는 그게 성찰적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찰적 태도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 문제를 인식하는데 필요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 문제를 성찰적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회 문제를 쉽게 인지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어떤 하나의 인간이 살아가고 있을 때 그 하루를 보내는 동안 자신은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 할 일을 하면서 그냥 뚜벅뚜벅뚜벅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지 않고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예견하지도 않고 그냥 현재만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간은 성찰적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가 무엇이 문제였고 또 이러한 문제들이 무엇을 통해 바뀌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가 없겠죠. 성찰적 태도를 개인인 인간이 지니고 있다는 것은 사회 문제로서 잘못된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이게 문제였구나, 이것을 고쳐야겠구나 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사회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은 사회 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태도 네 가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개방적 태도. 자, 개방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모든 주장은 가설일 뿐이다. 다양한 것을 인정한다.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비판을 수용한다. 이런 것들이 개방적 태도이고, 객관적 태도라고 하면 주관적인 것을 배제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치우치지 않는다. 중립을 지킨다.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하면 시대,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한다. 성찰적 태도라고 하면 성찰이라는 말은 반성이라는 말과 같으니 되돌아보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의미로 조금 해석을 하면 성찰적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 문제를 인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회 문제를 탐구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수업을 할게요.